여러분, 신념 하나가 현대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 바로 위구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스위스의 명품 시계,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 그리고 세계적인 화학기업 듀폰. 이 셋 사이에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말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답은요, 아주 잔혹했던 박해와 숨막히는 비밀 예배, 그리고 결국 세상을 바꿔버린 한 신앙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게 시작된 곳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광야에서의 예배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때는 프랑스의 개신교도, 그러니까 우리가 위구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광야 시대라는 끔찍한 박해를 받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가 전부 파괴되자 위구노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광야의 집회라고 불렀어요. 말 그대로 왕의 눈을 피해서요, 깊은 숲이나 동굴 아니면 아무도 찾지 않는 계곡 같은 데서 비밀리에 모인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막 조마조마해지네요. 이들의 예배 방식은요, 진짜 놀라워요. 거의 첩보작전 수준이거든요. 이름하여 3분 만에 사라지는 교회. 한번 보세요. 달빛 하나에 의지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모이고요. 젊은 청년들이 인간 파수꾼이 돼서 왕의 군대가 오나 안 오나 망을 봅니다. 그러다 순회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 특별 제작한 접이식 강대상을 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 신호가 오잖아요. 그럼 그 즉시 강대상 접고 성경책 숨기고 모든 신도들이 그냥 순식간에 흩어지는 겁니다. 3분 안에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만약에 잡히면 그 대가가 정말 상상 초월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요, 평생 군함에서 노를 젓는 노예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기약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발견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교수형이었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던 거죠. 왕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는 그 짧은 순간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의 원수들은 흩어지며. 이게 그냥 아름다운 찬송가처럼 들리세요? 아니요, 이건 그들의 처절한 저항의 외침이자 신념의 선언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거대한 실수. 1685년에요.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터집니다. 바로 그동안 위구노들에게 최소한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던 랑트 칙령이 폐지된 거죠. 오늘날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비싼 경제적 자살골이다. 왜냐하면 이 결정 때문에 수십만 명의 위구노들이 살기 위해 정든 고향을 등져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위그노 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기억나시죠? 그 답이 여기서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프랑스를 떠난 위그노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위그노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요, 말 그대로 로또에 맞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보세요. 스위스로 간 사람들은 정밀시계 산업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바세론, 콘스탄틴, 브레게 같은 명품 브랜드가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영국에서는요, 초대 잉글랜드 은행 총재가 위그노 출신이었고 고급 직물 산업을 완전히 장악했죠. 독일에서는 잿더미가 된 베를린의 제조업을 다시 일으켰고요. 미국으로 건너간 후손들은 듀폰 같은 초거대 기업을 만들거나 폴 리비어처럼 나라의 전설이 된 장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그냥 평범한 난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대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장인,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사업가들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자기 발로 자기 나라의 핵심 성장 동력을 걷어차서 경쟁국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준 꼴이 된 거죠. 네 번째 이야기, 그들의 비밀 자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위구노들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목숨 걸고 도망치는데 무슨 금은보화를 챙겼겠어요? 그럴 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요, 그 어떤 보물보다도 훨씬 더 귀한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자산이었죠. 그들의 첫 번째 비밀 자산은 바로 머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적 자본, 바로 그겁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당대 최고의 전문 기술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자산은 가슴에 있었습니다. 바로 강철 같은 신용이었죠. 그들은 절대적으로 정직하다는 평판 덕분에 당시 유럽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업 파트너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갔으면 17세기 사업가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을 정도래요. 위그너하고는 계약서 없이도 거래할 수 있어. 와, 대단하죠?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 되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산이자 그들을 움직인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영혼에 있었습니다. 일에 대한 그들의 신학적 믿음, 즉 소명의식이 그 모든 성공의 진짜 엔진이었어요. 위그노들은요, 모든 직업이 신성하다고 믿었어요. 빵집 주인이든 은행원이든 대장장이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 즉 부르심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만 해도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딱 구분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은 그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정말 혁명적인 관점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유산. 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위그노가 남긴 유산은 정말 명확합니다. 첫째, 사상이나 신념을 억압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큰 역효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여줬죠. 둘째, 프랑스는 자기들의 최고 인재들을 경쟁국에 그냥 선물로 줘버린 꼴이 됐고요. 셋째, 현대 금융, 제조업,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라는 개념의 기초를 이 사람들이 다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신뢰와 기술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자본이라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위그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집단의 확고한 신념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대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